안녕하세요. 정호환입니다. 이 시간에는 삼국유사와 관련해서 만경강의 숙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호남의 젖줄인 만경강은 그 유료 연장이 74km, 유역 면적은 1570평방킬로미터로 완주와 진안의 그 경계에 자리한 천백고지의 운장산에서 발원하는 고선천과 760고지의 만덕산에서 발원하는 소양천이 삼례읍의 동북쪽에서 합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주 시가지를 관통하는 전주천, 이는 310고지의 박임해산 슬치제에서 발원을 해서 삼례에서 합류를 하는 것이죠. 이제 삼례를 한자로 쓰면은 석삼자 예도예자인데 그 석삼자를 가진 자를 씁니다. 말하자면 그 원관념은, 그 원형적 의미는 삼랑진이나 삼천포처럼 뭔가 물길 세 개가 모여서 합류하는 그런 지점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강은 점점 서쪽으로 흘러가지고 익산의 남쪽을 지나서 군산의 그 대하면 탑천을 합류하면서 군산과 김제의 그 사이에 그런 이제 서해로 흘러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호남평야라고 하면은 만경강 유역에 형성된 그런 만경평야와 그리고 김제를 아우르는 정읍시 산해면 상두산 575고지에서 발원하는 그런 동진강 얼음에 형성되어 있는 김제평야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남평야라고 하는 것은 만경평야와 김제평야를 포괄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만경강의 유래에 대해서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시겠죠? 이게 신라 제35대 경도강 16년 757년에 당나라의 주군현제를 받아들이면서 기존에 있었던 고장의 이름들을 전부 큰 데는 주, 그 다음 못한 데는 군, 그 다음 작은 데는 현을 붙여서 지명 전미사죠. 그래가지고 만경현으로 고쳐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만경현이라고 하기 전에는 뭐 어떤 이름이 있었을까요? 콩두자, 어찌나자, 다만지자, 두나지현이라고도 했고 두뇌산현이라고도 했거든요. 여기 이제 만경현 할 때 그 만경, 그 일만만자 일항경자입니다. 그 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반이랑 논 뭐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 넓이의 단위로 말하면 백경, 그러니까 백일항을 약 5,000평으로 보면 만경이니까 만일항이니까 약 5천만 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이제 이게 그 만경강은 조선 후기까지 신창진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통용이 됐습니다. 세신자
곶집 창자 나루진자. 신정 동국의 어지승남을 보게 되면은 삼수변에다 넉사자를 쓴 물이름 사, 또 물수, 그래서 사수라고 했어요. 이 사수라고 하는 말은 중국의 경우로 보면은 산동성 그 곡부, 공자의 고향이 곡부 권리 아닙니까? 단군 신화의 벽화가 보존 관리되고 있는 산동성 가상현 무시사당에 가는 길에 하루 저녁 들러서 그 곡부의 권리에서 묵었던 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자의 고향의 권리를 흐르는 그 냇물 이름이 사수였고, 그래서 그게 강서성 이제 그 회수 쪽으로 흘러 합류가 되는데, 이것은 이제 경황운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 가상현 단군 벽화가 이제 보존되는 가상현 무시사당을 가는 길목에 보니까 그 경황운하를 이제 건너서 가더라고요. 1700km에 달하는 긴 운하인데, 진시황 때 이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경에 바로 그 이제 외양이 천진항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항주까지, 양자강이 있는 데까지 그렇게 이제 그 운하를 만든 것이죠. 그럼 이제 만경강 수계와 관련한 그 삼국유사에 대한 그런 속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뭐 좀 간단하긴 하지만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진안하고 완주군 사이에 있는 천백고지의 운장산, 여기서 발원하는 게 고산천, 760고지의 만덕산에서 발원하는 것이 소양천. 그래서 여기서 만나가지고 삼내에서 박이매산, 실치제 약 310고지에서 발원하는 전주천이 삼내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익산의 남쪽을 통해서 이제 이 서해로 가는데, 이 전주를 중심으로 하는 이 얼음 전체에 삼국유사 관련한 내용들이 실려 있는 부분을 잠시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삼국유사 남부여 전백제 북부여 부분을 보게 되면 660년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백제가 멸망합니다. 그러고서 신라가 이 백제 땅을 통합하고 나서 지금의 공주인 웅주, 전주인 완산주, 광주인 무주, 무진주를 이렇게 세 개의 주를 두었어요. 그리고 그 산하에 여러 개의 군현을 둔 것이죠. 이것은 말하자면 당나라의 주군현제를 받아들인 그런 하나의 큰 영향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백제 견훤 부분에 가게 되면 용화원년 889년에 견훤이 지금의 광주인 무진주를 공략하고 스스로 자칭 뭐라고 했냐, 신라 서남도통 전주자사 겸 어사중승 상주국 한남국 개국공이다, 그렇게 자기를 일렀어요.
왕이라는 칭호는 쓰질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약 40수년간 강력한 그런 그 세력으로 한반도에 중요한 하나의 그 국가 체제를 이루었던 것이죠. 같은 후백제 견훤 부분을 보면은 견훤의 맏아들이었던 신검이 그의 책사였던 능원의 어떤 그 제안에 따라서 적당한 때 견훤을 갖다가 자기 아버지죠. 전주 모악산 금산사에다가 가뒀어요. 유폐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남들의 눈이 있으니까 뭐 좀 덜어가서 문안차 안부한다고 찾아갔었어요. 그 언젠가 갔더니만 절 밖에서 아이들 노랫소리가 들리는데 이른바 완산유죠. 가련하다 완산하여 아비를 잃고 눈물을 짓는다. 가련 완산하 실부 최련유.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신검에게 그의 아버지 견훤이 물었습니다. 저 밖에서 들려오는 저 노래가 무슨 소리냐? 참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아버지는 연세도 있으시고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을, 후백제의 대통을 저한테 물려주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전후에서 견훤이 가장 아끼던 신검의 이복동생 금강을 죽였어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견훤이. 그러니까 그 금산사에서 군사를 풀어서 자기를 지키던 그 병사들에게 어느 날 술을 먹여가지고 적당히 이제 그 야음을 타가지고 고려 태조 왕건에게 귀순을 해서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신검의 군대를 갖다가 완전히 섬멸합니다. 40수년 만에 후백제는 결국 역사의 전면에서 사라지고 말게 되죠. 상록여사 흥법편, 신라 고구려 백제, 고구려 백제 신라의 불교가 들어오는 과정을 그렇게 적은 부분을 흥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장, 복로, 보덕, 이암이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고구려의 마지막 보장왕 때 강력한 세력을 휘둘렀던 망리지 연개소문의 제청에 따라서 당나라의 도교를 이렇게 수입하게 됐어요. 이게 이제 보장, 복로할 때 그 복로가 보장은 보장왕이고 복로는 받들 봉자 늙을 노자인데 이 늙을 노자는 노자 장자를 말하는 겁니다. 도교를 말하는 거죠. 그 무렵에 발룡사에서 추석하던 보덕 화상, 보덕 스님이죠. 스님을 화상이라고도 하거든요. 보덕 화상이 도교 수립을 반대했습니다. 자칫 나라가 위험에 빠지고 왕권이 크게 약화될 것이다. 그러나 보장왕은 그 연개소문의 제청을 어쩌지 못하고 결국은 보덕 화성의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리고 보덕은 외로울 꽃자 큰대자 매산자 완산주 고대산으로
옮겨와서 거기서 불교를 전파하고 수행 정진을 했다고 합니다. 또 삼국유사 의해편 진표 전관 부분과 관동풍악 발현수 석기 부분을 보면 진표유사는 완산조 곧 전주목 만경현 사람인데 그가 12살 때 금산사 숭제법사 문화에 가서 머리를 깎고 승려의 길을 걷게 됩니다. 또 관동풍악 발현수 석기 부분을 보면 진표율사가 금산사에서 속리산 법주사로 가고 있었어요. 그 법주사가 이제 멀지 않은 그런 그 얼음에서 소가 끌고 가는 수레를 만나게 됐어요. 그때 까닭없이 소들이 42마리쯤 끄는 수레였나 보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수레를 탄 주인이 물었어요. 그 대사 어떻게 해서 이 소들이 이렇게 대사를 보고 무릎을 꿇고 울고 눈물을 흘립니까? 아마도 제가 부처님의 계법을 계법 받은 것을 알고 불심이 깊은 저 소들이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에 감동을 크게 받은 수레를 탄 주인도 뒤에 이제 불교 신자가 독실한 불교 신자가 됐다는 것이죠. 또 이제 진표율사 하면은 불사의방 이야기를 그런 설화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부안 땅이죠. 당시는 부안현이고 이 기록에는 지킬 보자, 보호할 보자죠. 편안한 자. 보안현 불사의 방에서 진표율사가 미륵부처를 모신 법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불사의 방에서 이제 3년 동안 수행 정진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수년 전에 벌써 한 20년 전에 그 불사의 방에 한번 답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다. 산은 높지 않고 그러나 깎아지는 듯한 그 바위 벼랑에다가 암자를 지어놨어요. 그게 불사의 암입니다. 또는 불사의 방이라고도 해요. 그 3년 동안 했는데 아무 수기도 못 받고 감동이 없어. 그래가지고 본인의 머리를 댓돌에다가 박아서 피가 나고 팔과 다리를 이렇게 참해서 이른바 박참법을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했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어. 감흥이 없어. 감화가 없어. 교감이 없어. 부처님과. 마침내 그는 바위 벼랑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웬일? 푸른 옷을 입은 청이 동자가 떨어지는 그 이제 진표율사를 잘 이렇게 이제 간호해주고 다시 법당으로 안내를 해서 그 뒤에 진표율사는 수행 정진해서 그래서 큰 스님이 됐고 삼국유사에 오르는 의해편에 오르는 고승 대덕이 되었습니다. 1940년대 들어서 대하 저수지와 경천 저수지의 물을 80여 킬로에 달하는 그런 이제 물길 관계 수로죠. 그걸 만들어 가지고 옥구의 미옥 간척지나 미면 간척지의 물을 대해서 명실상부한 호남 평야의 허리인
만경평야의 진면목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잘 아시는 대로 이 군산에서 부안에 이르는 그 지역에 약 33km에 해당하는 방조제를 건설해서 총면적 4만 헥타르에 달하는 그런 한반도의 지형을 바꾸는 그런 참 단군 이래 가장 큰 토목 건설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역사와 예술 문화의 그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전주의 한옥마을에 가면은 경기전이 있습니다. 경기전이 뭐 하는 곳인지 들어보셨죠? 조선 왕조를 건국한 시조 이성계 어진 초상화죠. 를 모시고 춘추제왕을 모시는 그런 곳입니다. 서울인 한양에 있는 그런 그 경기전과 같은 성격은 문소전이라 했고, 또 이성계 장군이 그 병마철도사로 활동을 했던 함경도 영흥 땅에는 그거는 선원전이라고 해서 그런 그 제2문화 공간이 있습니다. 1997년 유네스코에서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경기전을 등재해서 잘 이렇게 보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농업과 예술과 교육과 이런 여러 가지 그 새만금 사업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의 지형을 바꾸는 등의 그러한 계기가 호남평야에서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런 풍력 발전의 그런 그 소위 기지가 돼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